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써가면서 그 증명을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행렬의 대각화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행렬 A가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진다는 것과 동치이다. 동치라는 말은 뭐죠? 동치라는 말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하면 A는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고 그리고 A가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진다면 A는 대각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행렬 A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대각행렬 D는 II 성분이 그러니까 11 성분과 22 성분이 고유값 두 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P는 이렇게 행렬이 벡터 x1, 벡터 x2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람다1, 람다2 해가지고 요 람다1이 왼쪽에 있으면 이 람다1에 관한 고유 벡터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람다2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가 오른쪽에 순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대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각화를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123페이지의 예제 1번 그리고 학습지로는 19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다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말하고 대각화 가능하면 대각화를 해봐라. 자,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유 벡터가 두 개 존재해야 된다고.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두 개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특성다항식을 통해 가지고 고유값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5 마이너스 람다 0 3 5 마이너스 람다의 특성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해 보면 5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빼기 0이니까 람다 빼기 5의 제곱인데 이것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람다는 얼마? 5. 아, 고유값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고유값이 하나면 고유 벡터도 한 개겠죠? 근데 대각화 가능한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했죠? 대각화 가능의 필요 충분 조건은 대각화 가능하려면 A가 두 개의 1차 독립이 고유 벡터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개의 고유 벡터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행렬 A는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0, 35 행렬 A는 대각화가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두 번째 B는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그러면 특성다항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면 고유값을 구해보면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는 4 마이너스 람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6이 되고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이 플러스 6이 되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면 람다 제곱 빼기 3 람다 플러스 2가 0이 되어서 람다는 1 또는 2가 되겠네요. 자, 람다가 1이라면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의 xy가 그냥 xy면 되겠네요. 4x 마이너스 3y가 x 그리고 2x 마이너스 y가 y 그러면 3x는 3y 2x는 2y여서 x는 y면 되겠어요. 그러면 고유 벡터는 뭘까요? 1, 1이 되겠네요. 우리 실수에 꼭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람다가 2라면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에 xy가 2x, 2y가 되고 그러면 4x 마이너스 3y가 2x 2x 마이너스 y가 2y여서 2x가 3y 2x가 3y겠네요. 그럼 x 대신에 3 집어넣고 y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고유 벡터는 원래는 3t, 2t 모양이니까 3,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를 구했어요. d는 뭐가 돼야 돼요? 고유값이 1과 2로 구해졌으니까 d는 1, 0, 0, 2가 됩니다. 자, p는 어떻게 된다? p는 이 고유값 1에 관한 고유 벡터가 1, 1이었어요. 고유값 1에 관한 고유 벡터가. 그러니까 p는 왼쪽이 1, 1. 그리고 고유값 2에 대한 고유 벡터가 3, 2였으니까 오른쪽에는 3,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행렬 B는 행렬 B가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이었는데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 P 인버스 B 곱하기 P가 D가 된다고 했죠. 대각화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B는 P, D, P 인버스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P 1, 3, 1, 2에 D 1, 0, 0, 2 그리고 P의 인버스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럼 이렇게 대각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B는 대각화가 가능하고 대각화한 식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P 인버스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예제 1번 통해 가지고 대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 1번을 풀어보면서 대각화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 대각화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들 잘 풀어봤겠죠? 대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A는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봅시다. 이것이 0. 이 대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람다 0,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가 0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고유값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람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빼기 0이 0이 되니까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 람다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되겠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면 106 마이너스 1, 106 마이너스 1에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6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 그래서 x는 0이 되겠네요. y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0t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t로 묶어내면은 고유 벡터가 0, 1이 됐었죠. 자, 두 번째 람다가 1일 때 생각해 볼게요. 106 마이너스 1에 xy가 xy 그러면 x는 x 6x 마이너스 y가 y 그러면 y는 3x 그러면 고유 벡터는 2라고 3이 되겠네요. 자, 지금 구해진 걸 보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이었고 고유 벡터가 람다가 1일 때는 1, 3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각행렬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0, 0, 1이 되고 P는 뭐가 될까요? 0, 1, 1, 3이 되겠네요. 그러면 행렬 A는
대각화를 P, D, P의 인버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행렬 A는 A가 1, 0, 6, 마이너스 1이었는데 0, 1, 1, 3에 마이너스 1, 0, 0, 1에 0, 1, 1, 3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행렬 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B는 2, 마이너스 1, 1, 4 그러면 B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하는 람다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1, 4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의 값이 0이어야 하는데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0이 되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6 람다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9가 0이어서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니까 람다는 1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고유 벡터도 역시 한 개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행렬 B는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었으면 잘 푼 겁니다. 자, 다음으로 행렬의 대각화를 왜 하는가? 대각화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걸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렬 A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P 인버스 AP가 D가 되므로 A는 PD P 인버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A를 n번 곱하게 되면 PD P의 인버스, PD P의 인버스, PD P의 인버스를 계속 연달아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두 식을 보니까 P 인버스 P가 돼서 이거는 단위 행렬로 없어지겠죠. 계속 단위 행렬이 될 거예요. 단위 행렬. 그러면 D 곱하기 단위 행렬, D 곱하기 단위 행렬이니까 여기는 단위 행렬을 싹 다 없애고 나면 D를 그냥 연달아 곱해서 P 곱하기 D의 n제곱에 P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주어진 행렬을 n제곱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계산도 복잡하고 숫자도 커지고 할 텐데 대각 행렬을 n제곱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대각 행렬을 예를 들어서 A00B라고 하는 행렬을 A00B랑 이렇게 제곱해서 곱해주면 A제곱의 00 B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행렬 D가 A00B가 된다면 D의 n제곱은 그냥 A의 n제곱의 00 B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n제곱을 그냥 하는 건 어렵지만 D의 n제곱을 한 다음에 양쪽에 P 인버스를 곱하는 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 곱셈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의 대각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 가지고 행렬의 거듭제곱을 쉽게 할 수 있다. 행렬의 거듭제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학습지에는 지금부터 푸는 내용이 없습니다. 꼭 추가하도록 하세요. 125페이지, 교과서 125페이지에 예제 2번과 문제 2번 학습지에는 없지만 수업할 겁니다. 자, 교과서 125페이지의 예제 2번입니다. 이 행렬을 대각화하고 이를 이용해서 A의 n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람다 1, 2, 1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고유값을 찾겠습니다.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람다 빼기 2가 0이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람다는 마이너스 1 또는 2입니다. 첫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면 0, 1, 2, 1에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이므로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여서 x는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그러면 고유 벡터는 뭐겠습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람다가 2일 때 0, 1, 2, 1에 xy가 2x, 2y가 되고 그러면 곱해주면은 y가 2x 2x 플러스 y가 2y여서 y는 2x가 됩니다. 그러면 y는 2x니까 1, 2 이게 이제 고유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각행렬은 마이너스 1, 0, 0, 2가 될 거고 그리고 p는 1, 마이너스 1에 1, 2가 되겠네요.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a의 n제곱은 p 곱하기 d의 n제곱의 p의 인버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p는 1, 1, 마이너스 1, 2 d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2의 n제곱의 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역행렬은 AD-BC 3분의 1에 AD-BC 3분의 1에 2,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매 2 마이너스 1, 1, 1에 3분의 1은 앞에다 곱할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자 이렇게 곱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답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3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3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이것이 a의 n제곱을 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저거를 0122를 n제곱을 하게 되면 0122를 n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a의 n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보고 다 풀고 나면 선생님하고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해봅니다. 자, 문제 2번 잘 풀어봤나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지금 a인데 a니까 a의 n제곱이라고 하겠죠. 자,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람다 6 마이너스 람다에 3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 람다 제곱 마이너스 9 람다 플러스 16 플러스 2 람다 제곱 마이너스 9 람다 플러스 18이 0 람다는 3 또는 6이겠네요. 첫 번째 람다가 3일 때 그러면 6 마이너스 1, 2, 3의 xy가 3x, 3y인 거고 6x 마이너스 y는 3x 2x 플러스 3y는 3y 자 그러면 여기서는 3x가 y 여기는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행렬 a죠.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봅시다. 6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6 마이너스 람다에 3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가 되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9 람다 플러스 18 플러스 2가 되어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9 람다 플러스 20은 0이 되겠네요.
그리고 람다는 4 또는 5가 되고 람다가 4일 때 6 마이너스 1, 2, 3의 xy가 4x, 4y이고 6x 마이너스 y가 4x 그리고 2x 플러스 3y가 4y가 되겠네요. 그럼 2x는 y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x는 y가 되어서 고유 벡터는 1, 2가 되겠네요. 자, 람다가 5일 때는 6, 마이너스 1, 2, 3의 xy가 5x, 5y이고 6x 마이너스 y가 5x 2x 플러스 3y가 5y여서 x는 y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2x는 2y가 되니까 x는 y여서 고유 벡터는 1,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람다가 4하고 5로 구해졌으니까 4, 0, 0, 5가 되겠고 p는 순서대로 람다가 4일 때는 고유 벡터가 1, 2였으니까 1, 2를 왼쪽에 1, 2를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렬 A는 P, D, P의 인버스니까 A의 n제곱은 P, D의 n제곱에 P의 인버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1, 1, 2, 1에 D의 n제곱은 4의 n제곱 0, 0, 5의 n제곱에 P 인버스 AD-BC 마이너스 1에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 1이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의 n제곱 5의 n제곱 2 곱하기 4의 n제곱 5의 n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4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의 n제곱 그리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의 n제곱 그리고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의 n제곱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대각하라고 하는 거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대각 행렬 D와 그리고 행렬 P를 찾아가지고 A를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인버스의 형태로 고치는 걸 말합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나중에 행렬의 거듭 제곱을 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의 거듭 제곱을 쉽게 한다는 거는 변환을 거듭해서 여러 번 한다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환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공학에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용 문제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를 대각화하여 대각 행렬 D를 구하였다.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행렬 A를 한번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 행렬을 구했다는 얘기는 고유값이 2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A-람다 B, C, D-람다인데 이것이 0이 되게 하면은 람다-A, 람다-D 빼기 B, C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요. 그 실근들이 뭐다? 고유값이다.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D의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0인데 대각 행렬을 보니까 대각 행렬이 뭐였어요? 대각 행렬이 1, 0, 0, 2였죠. 그러면 람다는 1 또는 2가 나왔겠네요. 그러면 요 A 플러스 D가 뭐? 두 군의 합이니까 3. AD-BC는 뭐? 두 군의 곱이니까 2. 그래서 행렬 A의 행렬식의 값 AD-BC의 값은 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